1분을 참으면 1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그렇게 1년을 아끼고 3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역시 공부는 델론델이야.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세 가지인데요. 저는 이걸 적용해서 하위권을 탈출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약사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실행한다면 상위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학생 때 가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럴 때 학생들한테 무조건 이 습관을 가지게 했어요. 그 결과 제가 지도했던 5, 60명의 학생들이 약대에 합격하였습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처음에 우리가 1을 넣어도 1만큼 성장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맛이 나지 않는 거죠. 게임을 할 거나 뭐 운동을 할 때면은 조금만 인풋을 넣으면은 그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도파민도 돌고 재밌거든요. 그런데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은 내가 이거 계속 넣어도 왜 나는 시험을 계속 못 보지? 내가 머리가 안 좋은가? 역시 공부는 델롬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학생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제 우리가 막 모래를 파요. 뭐 보물 상자를 찾으려고 모래를 파는데 거의 다 왔거든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뭐야, 여기 없네? 그리고 또 다른 데를 막 파는 거예요. 그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파면은 이 보물 상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금의 그 차이가 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아낄 수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고, 뭐야, 나 이 세 가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권이거나 아니면 조만간 그 보물 상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바로 나이트 루틴입니다. 키워드는 화장실이에요. 공부에 있어서 수면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수면의 질을 정하는 거는 내가 자기 전, 한두 시간 전에가 결정을 하게 돼요. 많은 유튜브나 테레비에서 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말라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참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폰 안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괜히 웹툰 하나 보거나 뭐 유튜브 하나라도 보고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충전시키는데 그거를 제 머리맡이 아닌 화장실에다가 항상 충전을 해놔요. 그리고 화장실 문은 닫고 잡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아예 물리적으로 핸드폰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핸드폰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눈을 가려버리면 핸드폰 할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구건조증이 좀 있어가지고 일부러 자기 전에 이렇게 눈에다가 안연고를 바릅니다. 갑자기 안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구건조증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연고가 이제 안연고 중에서 리포직이라고 있거든요. 얘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리포직을 이렇게 눈에다가 바르면은 시야가 뿌해집니다.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예 한 개의 장벽을 더 둡니다. 바로 일회용 안대 있잖아요.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거. 그거를 끼고 잡니다. 그렇게 하면은 핸드폰을 하기까지 세 개의 벽을 건너야 돼요. 일단은 안연고를 발라가지고 시야가 뿌연 상태고요. 그리고 안대도 벗어야 되고 핸드폰을 가질러 화장실까지 가야 됩니다. 웬만하면 이 3단계를 두면은 자기 전에 핸드폰 하는 습관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NS 사용법 바꾸기예요. 핸드폰을 아예 쓰지 마라.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SNS도 뭐 1년 동안 다 끊어라. 이거는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시험 기간에 너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면은 괜히 우리 청개구리 심보로 공부 더 안 하고 계속 막 벽지 같은 거 쳐다보면서 패턴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SNS를 아예 안 해야지? 그러면 언젠가 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밥을 아예 안 먹는다?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개의 SNS 대표적인 거 인스타, 카카오톡,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도 인스타를 합니다. 근데 계정은 있고 어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져봤을 때 인스타에 투자하는 시간은 일주일 다 합쳐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안부가 궁금하다든지 아니 뭐 뒤에 본 게 있는지 확인할 때는 저는 굳이 귀찮게 컴퓨터로 들어갑니다. 컴퓨터로 들어가면은 쇼츠나 뭐 릴스 이런 건 안 보게 되고요. 다 확인하고 나오면 이제 로그아웃을 하고 꺼버려요. 그러면 인스타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왜 하지? 이런 심리가 많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톡. 카카오톡은 이제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SNS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할 때는 일부러 물리적으로 우리 자리에서 좀 멀리 떨어진 사물함에 넣고 그걸 자물쇠로 잠근다든지 아니면 저는 많이 쓰는 방법이 겉옷 주머니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두고요. 그다음에 겉옷을 벗어서 옷걸이에다 걸어줘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이제 점심시간이나 퇴근하고 나서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몰아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몰아서 확인을 해도 절대 큰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다음 세 번째, 유튜브예요. 저는 유튜브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많고요.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대신에 킬링 타임으로 쓴다든지 쇼츠와 같은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은 피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것도 저는 어플을 지웠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어플이 없습니다. 스튜디오 어플도 없어요. 대신에 굳이 사파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류가 잦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불편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제가 사파리로 계속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터득한 방법으로는 아예 출근을 하거나 공부를 하러 나갈 때 이어폰을 안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에서 유튜브를 습관적으로 봐요. 그래도 소리가 없으니까 되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막을 계속 보면서 읽으려니까 오히려 피곤해져요. 그래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예 그냥 이어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스크린 타임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이미 내가 오락이나 게임 위주의 영상을 너무 많이 소비했다면은 알고리즘이 아마 거기에 다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유튜브 계정을 나눠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공부용 유튜브 계정을 하나 추가하세요. 그 계정으로는 이제 공부법이나 교육적인 영상만 소비를 하고 구독을 해둡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도 그런 영상들만 뜨고요. 그걸 보면서 내 공부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동기부여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해도 상위 5%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 채널 시청 시간만 봐도 구독자 시청 시간이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올릴 텐데요. 일단 구독을 눌러둡시다. 세 번째는 단순하게 사세요. 바로 결정을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우리가 지각을 해서 달려 나가야 돼요. 근데 방에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거 막 치우고 문 열고 나가야 돼요. 이거부터 속도가 많이 안 나죠. 저는 이 짐들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결정할 것들을 다 최소화로 만드세요. 전날에 미리 입을 옷과 아침 식사를 정해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떠한 결정도 하지 말고 정해진 대로 입고 먹고 나가는 거예요. 가는 길도 항상 같은 시간에 나가는 게 좋아요. 그 길에 아무런 결정할 필요가 없게 해둬야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루틴들은 그냥 패턴으로 만들어 둬야 돼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아침부터 늦잠 자고 뭐 입을지 고민하고 점심은 뭐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하고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새 유튜브라는 새로운 직업이 저한테 생기고 사실 참 인생이 재밌어졌어요. 잊고 살던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흑역사적인 순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수험생일 때도 저는 20대 초반인데 그때도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다니고 학원에 맨날 지각하고 핸드폰 게임하고 운동 안 해가지고 몸 늘어지게 놔두고 20대 초반은 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요새 느끼는 건 여전히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때의 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거울도 못 보고 나가서는 대단한 공부를 하는 사람인 척 거짓으로 씌워졌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너가 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했는데 20대 초반에 그 소중한 시간을 공부에만 썼다는 게 너무나도 반성이 됩니다. 정말 별로였고요. 혹시 저의 과거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스스로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안함, 뭐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런 거 말고요. 스스로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에 미안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때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이 굴레를 지금 끊어내야 돼요. 이미 깊은 굴 속에 들어와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저 위에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 모범적인 사람들처럼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사소한 습관이 이 차이를 점점점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선은 딱 하루만 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한번 하루만 해보고요. 시간을 정말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1분을 참으면 1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그렇게 1년을 아끼고 3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는걸요. 안녕.